보도록 하는데 8번은 이제 우리가 수투를 저번 주에 막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방정식이 만난다는 우리가 이제 방정식이 만난다, 그래프가 만난다는 이제 관점을 방정식이 같다 라고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x의 3승과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k 이 친구와 이 x 제곱 빼기 하나가 이렇게 같다라고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항상 이제 나중에 뭐 수투할 때도 말할 거지만 이 식조작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스킬들이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갈 때 훨씬 더 계산이 덜 필요하게끔 그리고 이제 정답까지 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얘를 한쪽으로 다 넘겨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친구는 두 개 만난다 하고 복잡하게 볼 필요 없이 이 3차 함수가 근을 갖는 위치가 두 개만 되면 된다. 즉 하나는 충분히 생겨야 된다라는 소리로 우리가 이제 그래프 추론 문제를 이렇게 다시 변환시켜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 항상 그래프를 생각을 할 때 이 뒤에 있는 친구, 이 친구, 이 상수항, 이 k도 미지수니까 상수항이거든. 상수항을 배제시키고 앞에 친구를 한번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문제가 더 빨라지는 게 얘는 이렇게 x의 제곱으로 앞에를 묶어주면은 x의 제곱과 x 빼기 3이라고 놓고 오면 얘는 이제 우리 이런 소리지 않을까? x의 제곱과 즉 0과 3에서 각각 근을 갖는데 0에서 중근, 3에서 근을 갖는 요 3차 함수가 k 더하기 1만큼 위로 올라간 거니까 이렇게 k 더하기 1이 되겠다. 근데 얘가 이제 근이 두 개가 된다는 거는 얘가 x축이 되면 즉 이렇게가 0이 되거나 혹은 또 아래쪽에서도 내가 0이 돼도 괜찮을 텐데 이것도 이제 곧 수업에서 말할 거지만 3차 함수 하면은 항상 뭐 비율성 내가 활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억을 잘 해주면은 얘는 2가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계산 한 번만 해주시면은 k 빼기 3이 이렇게 0이 되면 되겠구나.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될지는 양수 k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3번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간편하게 갈 수 있는데 일단 이번 6평의 전반적인 좀 약간 주요 시사점 중에 하나는 계산을 정말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계산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8번도 역시 뭐 이렇게 좀 빨리 그래프가 안 그려지는 친구들 혹은 이 그래프로 관점을 연결을 시켜서 못하면은 뭐 이 식으로 하루 종일 막 미분도 해보고 막 계산도 해보고 이러는 시도를 했었어야 됐겠죠. 자, 9번은 이거는 이제 쌤이 바로 저번 주에 말했던 이 시그마 붙어 있으면은 뭐로 취급하라고 그냥 s의 n으로 한번 취급을 하고 근데 맞아 이 안에 있는 친구가 되게 예쁘지 않게 뭐 이렇게 a의 n이라고 이렇게 있었으면 사실 보는 게 더 쉬웠을 텐데 이게 아니니까 이렇게 bk라고 그냥 한번 치환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게 그게 뭐야? b에 대한 s가 되는 거야. 그럼 sn에서 우리 뭐 일반항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bn을 구할 때 여기서 또 이 식에다가 n-1을 넣어줘가지고 직접 다 계산하는 친구는 사실 하수예요. 근데 이거 저번 시간에 뭐라 했어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의 이런 구조는 일반항이 등차수열이라고. 근데 등차수열인데 이 앞에 있는 최고차의 개수에 지금 1인 거죠. 곱하기 2가 누구야? 공차가 되는 거야. 즉 bn은 2n 더하기 뒤에 1차식이니까 등차수열 함수 1차 함수라고 했잖아요. 1차식이 될 테니까 뒤에 있는 상수항은 1을 넣어주면 1 더하기 2, 즉 3이 첫째 항이 돼야 되는 거야. 첫째 항이. 그럼 얘는 뒤에 당연히 1이 있어야 첫째 항 3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bn, 근데 내가 a의 n을 구해주는 거니까 내가 지금 b가 누구라고 했어? 얘라고 했잖아. 다시 한번 b 대신에 2n-1 곱하기 an분의 1을 넣어주는데 걔가 얼마라는 거야? 2n 더하기 1이 된다는 거야.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식을 한번 계산을 한번 옮겨주면은 an은 위로 넘겨주고 2n 플러스 1은 아래쪽으로 넘겨준다라고 하면은 2n-1 곱하기 2n 더하기 1분의 1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지. 그럼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내가 또 뭐 더해줘야 돼? 이 시그마를 붙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바로 눈치채야죠. 이거 뭐예요? 순환수열이에요. 순환수열. 즉 이런 형태의 수열인 거죠. a 곱하기 b분의 1 형태. 얘는 이제 쪼개줄 수 있을 텐데 한번 뭐 미리 대입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험이자 정말 기출을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게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거 경험적으로 그냥 1, 3, 두 번째 3, 5 하나씩 다 날라가 5, 7 이렇게 하나씩 다 날라가겠네라는 걸 통해서 맨 앞에는 1이 요 앞에 있는 친구에 들어간 즉 1과 맨 마지막에는 누가 하나씩 살아남는 건데 맨 마지막에는 요 10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간 21분의 1이 이렇게 있는 거구나인데 조심해줘야 되는 거 우리 이거 쪼개줄 때 맨 앞에 뭐 있어요? b 빼기 a분의 1 붙어있는 거 조심해줘야 되겠지. 근데 얘랑 얘를 빼주면은 2분의 1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계산 한번 해주시면은 21분의 10이 되는 게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사실 이거 보면서 이건 정말 그냥 단순 개념이네. 10번과 14번이 정말 단순 개념이거든.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도 나중에 이제 수투 적분 파트 갈 때 좀 공부를 할 건데, 자, A와 B를 이제 넓이를 빼준 거는 그냥 뭐야? 우리가 적분해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요 친구 있죠. 요 아래 있는 부분은 그냥 적분되면 음수잖아, 음수. 근데 넓이면은 얘가 이렇게 6이라고 하면은 그냥 적분은 마이너스 6으로 나오겠지만 넓이로 가면은 6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얘는 빼기 B, 넓이에 빼기가 붙은 거니까 근데 아래쪽에 있네. 그래서 이게 사실 무슨 말이 되냐? 너무 쉬워요. 그냥 0부터 3까지 F를 적분해준 너가 3이 되는 거구나. 요 뜻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이거 또 적분 정말 단순 개념인 게 이 적분 상수, 적분 변수, 즉 x에 대한 적분이잖아. 그럼 나머지 이 k는 애초에 양수 k라고 했으니까 바깥쪽으로 빼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계산이 k 곱하기 0부터 3까지 x에 x-2와 x-3 dx를 해준 친구가 3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은 이 친구 적분해줘서 숫자로 나오겠지. 그럼 k만 내가 계산을 해주면은 끝나는 문제가 20번이 된다는 거. 하지만 요새 친구 전부 다 좀 개념이 잘 안 돼 있고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 풀렸겠지만 계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계산할 때 평소에 공부할 때 내가 계산도 좀 열심히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걸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번 문제 한번 봐볼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4점짜리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준킬러 문제들이 시작이 되는 건데 11번까지는 사실 정말 기출 열심히 했으면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게 거리가 최소가 된다. 이런 거 너무 많지. 뭐 어쨌든 넓이가 최소가 된다, 뭐 넓이가 최대가 된다 이런 거. 이 P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 Q에 대해서 이 직선에 대해서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은 이 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누가 돼야 되겠어? ET가 돼야 되겠지. 즉, 저 평행해야 되는 거죠. 평행해야 되는 거. 그래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은 뭐 P가 이렇게 있으면은 방금 파란색보다 이렇게 거리가 더 길어지는 거지. 그럼 가장 짧을 때는 언제다? 이렇게 평행할 때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P의 좌표를 한번 찾아보면은 우리가 결국에 이런 소리인 거죠. 이 빨간색은 P에서의 접선이잖아요. 그럼 접선이니까 이 x의 제곱 위에 있는 거니까 x의 제곱을 미분해준 2x가 2t가 되는 요 x가 즉 t가 돼야 되겠죠. 걔가 P의 x좌표구나. 즉 P는 t, t의 제곱이구나라는 걸 내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q 구할 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가? 그림에서 힌트를 얻는 거. 이 친구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지. 근데 내가 이 직선은 알고 있어. 이 직선 내가 알고 있어. 2tx 빼기 하나니까 이 q를 구할 때는 우리가 생각을 이제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2tx 빼기 하나가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선생님 이 직선 어떻게 구해요라고 하면은 t가 p가 t, t 제곱이래. 얘가 0,0이래. 그럼 이 직선은 뭐예요? 그냥 t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x와 만나는 이 친구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 얘 좌표는 t분의 1,1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이제 뭐 찾아줘야 돼? 문제에서 PQ의 길이가 이렇게 위에 방정식 이 0분의 0꼴 1이 들어가면 0분의 0꼴이잖아. 위에 있는 PQ가 식으로서 내가 표시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PQ는 두 친구의 이 X좌표와 Y좌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루트 씌워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 Q가 더 앞에 있으니까 Q부터 시작을 하면은 T분의 1 빼기 T의 전체 제곱 더하기 1 빼기 T의 제곱의 전체 제곱이다. 이거 역시도 계산이 조금 많아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 2 루트 2가 나온다는 거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시겠습니다. 계산 근데 좀 많았던 6월 모의고 나니까 항상 계산에 주의를 해주면 될 것 같고 이 12번과 이제 13번을 해볼 건데 13번보다 사실 얘네 두 개가 더 어려워. 그리고 이제 특히나 확통 애들은 여기서 많이 고전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이제 쌤이랑 수열의 귀납법 문제 풀 때도 많이 얘기했던 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당연히 대입해보고 일단은 나열을 하면서 이 규칙을 찾자가 가장 큰 이제 내가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건데 이 규칙 찾는 게 쌤이 그 귀납법 할 때도 애들이 많이 어려워했는데 정말 수학적인 감각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감각은 쌤이 그때도 말했지만 결국에 많이 풀어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을 찾아줘야 되는데 일단 문제를 좀만 읽어보면 A2가 마이너스 4고 등차수열 나와 있으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힌트가 된다고 했던 게 우리가 A부터 한번 나열해 본다라고 하면은 A2가 지금 마이너스 4인데 등차수열이 뭐야 성질이 앞으로 가면은 공차가 하나 더해지는 거고 뒤로 가면 공차가 하나 빼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A1은 마이너스 4 빼기 D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A의 3은 마이너스 4 더하기 D다. 그리고 A의 4는 마이너스 4 더하기 2D구나. A의 5는 마이너스 4 더하기 3D가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B도 한번 나열을 해봐야 되는데, B는 조금은 이제 특징이 좀 있죠. AN과 AN 플러스 1을 더해줘. 그래서 얘도 역시나 뭐야? 대입하고 나열해보는 게 가장 첫 번째로 내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B1은 A의 1과 A의 2가 이렇게 더해진대. 그럼 내가 더해보면은 마이너스 8 빼기 D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B2도 이렇게 내가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 B3 역시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게 되고, B4 역시도 이렇게 마이너스 8 더하기 5D다. B5 역시도 마이너스 8 더하기 7D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은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힌트가 뭐야? 이 원소가 세 개가 겹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세 개가 겹친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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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이 되는데 너무 많은데 케이스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야? 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야. 당연히 이제 뭘 발견해야 되겠어? 규칙을 발견해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 빨간색에서 일단 하나 알아낼 수 있는 게 얘 역시도 등차 수열이 맞죠? 근데 공차가 검정색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검정색은 D, 빨간색은 즉 B는 ED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여기서 D와 ED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 요 초록색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 이제 규칙이 생겨요. 겹치는 친구가 3개 있으니까 일단 하나 같은 거 한번 가정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해봤어. 그래서 얘네들이 마이너스 4니까 얘도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이왕 숫자로 있으니까. 그럼 이제 잠깐만 다음에 있는 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2D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 왜? 공차가 2D니까. 근데 우리 똑같은 공차인데 간격만 달라. 2고 1이야. 여기 또 있잖아. 매칭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이런 소리지 않을까? 만약에 A 6이 있었으면은 D 2번 간 거지. 얘랑 또 얘는 한 번만 가도 2D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 쌍이 겹쳐지는 건데 A의 5에서 끝나니까 얘랑 얘가 시작이 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2번 간 친구랑 한 번 간 친구가 이렇게 겹쳐야 되는 거구나. 만약에 앞에 있는 놈들이 같아진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서상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얘랑 겹치기 시작하면은 요렇게 이렇게 총 3개씩 같아져요. 왜? ED 더해진 거고 ED 더해진 거니까. 반대로 얘랑 이렇게 시작을 해주면은 이렇게 3개가 겹치게 되는 거예요. 방금이랑 똑같이 얘도 ED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케이스가 크게 3가지가 나오는 거야. 즉 마이너스 4 빼기 D 첫째 항이 마이너스 8 빼기 D 방금 했던 얘랑 겹치는 경우. 두 번째는 마이너스 4 빼기 D가 이제 누구랑 마이너스 8 더하기 D랑. 마지막 세 번째는 얘랑 얘가 겹쳐야 되는 건데 네 번째 얘는 안 되는 게 또 뭐야? 이렇게 겹쳐버리면은 다음 2개까지는 오케이인데 세 번째가 이제 안 생기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에서 끝이 나버리는 거죠. 마이너스 4 빼기 D가 마이너스 8 더하기 3D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각각의 공차를 한번 구해보면 얘는 케이스가 성립이 안 되죠. 왜? 이렇게 날려주면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8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식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두 번째에서는 내가 이 빼기 D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얘는 2D가 마이너스 8을 넘겨주면 이렇게 4가 될 거니까 공차가 2가 돼야 되네. 3번도 내가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 공차가 1이 돼야 된다는 걸 알게 돼서 A의 20의 값의 합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합이라고 한 거구나. 2개가 있는 거죠. 20.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맨날 막 등차수열 하면 애들이 A의 n에 대한 식을 이렇게 EN 더하기 3 이렇게 구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20을 넣어줘요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등차수열 문제 풀 때 뭐라 했어? 간격을 계속 잘 생각하라고. 우리가 A의 2가 이미 마이너스 4라는 거는 A의 20은 A의 2에서 공차가 몇 개? 18개 더해집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더하기 18D니까 2개가 나오는 거죠. D가 1이 되면 14가 되는 거고 D가 2가 되면은 32가 된다. 그래서 2개를 더해주면은 46이 정답이 된다가 12번 문제인데 선생님이 굉장히 빨리 이런 거를 발견을 해준 거지만 본인 스스로 하려면은 정말 열심히 정말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문제 많이 풀어보는 게 항상 중요하다라는 거. 수열에서는. 자, 13번 한번 봐볼 건데 얘 되게 정보량 많아가지고 그리고 애초에 12번에서 했던 친구들이 많아서 13번 아마 째끼는 애들도 많았을 거고 아마 문제 정보량 진짜 보면서 이건 못 풀겠는데 하면서 겁먹은 애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일단 하나만 세팅을 하고 가면은 이 BCD 얘를
그냥 쌤이 편의상 이렇게 세타라고 한번 이렇게 이름을 바꿔볼게요. 자, 그럼 이제 또 조건 한번 읽어보면은 BC가 지금 3이고 CD가 이렇게 2가 되어 있는데 쌤이 이런 삼각함수 도형 문제들 풀 때 항상 뭐라 했어? 이 나와 있는 거에서 결국에 활용되는 거는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밖에 없어. 둘 중에 뭐가 활용이 되면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선 그어주는 거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야 코사인에 대한 값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BD 하나 그어주는 거는 누구나 사실 이 정도는 생각해 줄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거 실제로 한번 코사인 한번 해보면은 이 BD가 얼마가 나오겠어? 루트 17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나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뭐 BD 하나 찾아냈다. 또뭐 조건을 더 보니까 DAB 요 각도가 90도보다 크대. 근데 뭐 이미 커 보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큰 정보가 아닐 것 같은데 얘가 나중에 되게 중요해져요. 네, 일단은 이 선분 A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2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는데 A2가 지름이고 또 EC가 지름인 두 원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위에 있는 친구를 이렇게 K라고 하면은 아래에 있는 친구는 2K가 되는 거 내가 이렇게 뭐 미지수 통해 가지고 비율 1대2다라는 거 표시해 줄 수가 있게 되실 거고 또 쭉 읽어 보면은 뭐 이렇게 P1, P2 있고 Q1, Q2 있는데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 근데 여기서도 이 도형이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 또 원 이런 거에서도 똑같아. 사인일까 코사인일까 둘 중에 하나의 방향성을 먼저 스스로 한번 결정을 해보라. 그럼 당연히 원이 있고 안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이니까 우리 당연히 뭐 생각해 봐야 되겠어? 사인 법칙 생각해 봐야 되겠지. 그럼 사인 법칙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조건 몇 개만 더 읽어보면은 P1, P2 얘가 3이고 이렇게 3A라고 한번 해보면은 Q1, Q2 얘가 5루트이구나. 이것도 비율성을 미지수를 통해 가지고 표시를 해준 거지. 근데 마지막에 조건 하나 더 나와 있는 게 삼각형 ABD의 넓이가 2일 때 내가 구해줘야 되는 게 AB의 길이와 AD의 길인데요. 내가 얘를 이렇게 Q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가 P가 되고 이렇게 Q가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쌤이 삼각함수 할 때 삼각형의 넓이 나와 있으면은 뭐 직각이 있으면은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 해준 다음에 2분의 1까지 해주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우리가 끼인값 활용해가지고 사인 법칙으로 표시해주는 게 좋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나만 더 표시해봅시다. 자 여기서 요 각도를 BAD를 쌤이 알파라고 한번 해보면은 요 검정색 정보는 이제 이런 뜻이지 않을까? 사인 알파의 2분의 1을 해준 다음에 P와 Q를 곱해준 게 2가 된다. 근데 내가 최종적으로 구해줘야 되는 게 PQ인데 여기서 사인 알파를 구해주면은 PQ에 대한 방정식이 일단 하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니까 방정식도 두 개가 필요한데 일단 하나 찾아줄 수 있으니까 당연히 타깃이 누가 되는 거야 이제 사인 알파 한번 구해보자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가면 되는데 사인 알파를 이제 어떻게 구할지를 도형을 한번 쳐다보는 건데 아까도 말했잖아. 원이 있고 내접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사인 법칙을 생각해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딸랑딸랑 시그널이 오는 게 사인 법칙은 2 곱하기 반지름이 뭐 사인과 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2 곱하기 반지름이 또 다른 의미 누구야? 지름이잖아. K랑 2K? 지름이네? 그럼 일단 위에서 사인 알파를 이렇게 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2 곱하기 반지름, 즉 지름 K는 사인 알파분의 3A다. 이렇게 내접하고 있고 각도 마주보고 있는 친구도 3A라고 내가 지칭을 했으니까 근데 아래쪽 원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2 곱하기 반지름, 즉 지름 2K는 사인 세타분의 5 루트 2 A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면은 자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 쌤이 이것도 수업할 때 뭐라 했어요? 코사인 알아내. 코사인 탄젠트 사인 값 중에 하나만 알아도 피타고라스 즉 직각삼각형이라는 원리 때문에 나머지 친구도 알아낼 수 있다고. 즉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와 제곱이 됐을 때 1이 돼야 되니까 사인 세타가 얼마가 나오는 거야? 3분의 2 루트 2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두 친구를 이제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 이렇게 내려줘서 연립해줄 때 나눗셈도 항상 생각을 해보라고. 왜? 이렇게 다 날라가니까. A랑 K가 필요가 없어져. 그래서 이거 한 번만 정리 한번 해주면 왼쪽은 2분의 1이 이렇게 나올 거고 아래쪽에는 5 루트 2의 사인 알파다가 위에는 3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도 숫자로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나머지 전부 다 숫자니까 표시가 되는 거죠.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 사인 알파가 5분의 4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번째 시작해 봅시다. 방금 내가 알고자 했던 PQ에 대한 첫 번째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 2분의 1의 사인 알파니까 5분의 2 곱하기 PQ가
이렇게 2가 된다는 소리를 통해서 아, P 곱하기 Q는 첫 번째로 5가 되네라는 정보를 하나 캐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P 더하기 Q는 모르니까 방정식이 하나가 더 필요한데 위에서 또 뭐 해줄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자, 방금 빨간색이랑 똑같아. 코스 사인 알파를 알아냈으니까 내가 좀 스프레버렸냐 사인 알파를 알 수 있으니까 코사인 역시도 알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줘야 되는 거 제곱했을 때 1이니까 5분의 3이라고 하면은 항상 조건을 절대 함부로 배제시키면 안 됩니다. 얘가 알파인 거죠. DAB 2분의 파이보다 크다라는 거는 호도법 한번 생각해볼까? 2분의 파이 즉 90도보다 큰 요렇게 그려지는 삼각형이 되거든요. 그럼 이때 코사인 x좌표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얘가 5분의 3이 아니라 빼기 5분의 3이 돼야 된다. 이 디테일 조심해줘야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 알파가 코사인 값이 나왔어. 얘가 루트 17이래. 그럼 당연히 위 삼각형에서 뭐 해주면 되겠어? 코사인 해주면 이제 끝나는 거겠지. 코사인 한번 해주면은 마주보고 있는 루트 17의 전체 제곱 즉 17은 P와 Q가 양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제곱해 주시고요. 빼기 2 곱하기 PQ인데 위에 5 대신 써줄 수가 있고 코사인 알파를 붙여주면 되는 건데 빼기 5분의 3이니까 더하기로 변해가지고 여기서 식이 나오는 게 P와 Q를 제곱해준 친구는 11이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제 미지수 두 개인데 말했던 대로 식이 두 개니까 연립해주면 되는데 또 연립해줄 때도 아까 1번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항상 뭐 학생들 연립하면은 뭐 더해주자 빼주자 이렇게 저차원적으로만 생각하는데 나눗셈 혹은 곱셈 법칙 이런 것들도 내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게 자 얘는 내가 이렇게도 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P 더하기 Q 내가 원하는 이 친구의 전체 제곱에서 PQ 두 개를 빼주면은 즉 10을 빼주면 PQ가 5니까 걔가 누가 되는 거야? P제곱 더하기 Q제곱이 되는데 걔가 11이라고. 넘겨주면은 21이 돼가지고 루트 씌워주면은 루트 21이 정답이 된다가 요 13번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근데 12번, 13번은 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가보고 싶은 게 얘네들이 좀 변별이 이제 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 해설 보면은 여러분들 그래도 끄덕끄덕 괜찮은데 싶지만 항상 그건 좀 생각해줘야 돼요. 당연히 평가원이 두 번째인 친구들도 있겠지만 첫 번째인 친구들은 그 현장 그리고 이 평가원 시험이 주는 그 위압감 속에서 이런 정보들을 스스로 정보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건 규칙 찾는 게 얼마나 빡세, 센스가 얼마나 많이 발휘가 돼야 돼. 그거를 스스로 하려면은 얼마만큼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얼마만큼 준비가 철저히 되어 있어야 되는지를 좀 잘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이따가 확통 끝나고 마지막 최종적인 확통 총평을 한번 해볼 건데요. 공통 과목까지 해가지고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말해볼 테니까 일단은 문제로 한번 계속해서 가보면은 자 14번이 되게 의아한 게 얘는 12, 13보다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념 하나 얘는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념 물어보는 되게 특이한 수학 문제거든. 운동 방향을 한 번만 바꾸도록 하는 A에 대하여인데 우리가 이제 속도, 가속도, 위치, 속도, 가속도 하면은 애들이 그냥 뭐 대충 위치 미분하면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끝나는데 더 중요한 게 얘네들도 결국에 미분 적분 문제인 게 우리가 속도는 위치 함수의 도함수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우리가 속도에서 값이 양수냐 음수냐가 앞으로 가고 있냐 뒤로 가고 있냐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위치가 이제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는 바뀌는 순간 얘를 이제 우리가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 값이 한 번만 돼야 되는 거야. 운동 방향이 한 번만 바뀐다라는 뜻은. 그래서 이제 VT, 애초에 속도함수, 도함수 이렇게 나와 있는 4차 함수래. 4차 함수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0이랑 1에서 근을 가져. 근데 A랑 2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져, 이렇게 근을 또 두 개를 더 가져버리면은 바뀌는 위치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위치가 너무 많아 버리는 거지.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또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다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래프 추론 문제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프 추론하다 보면은 근이 너무 많은데 근이 적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겹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A가 0일 때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 이제 얘가 그냥 T 이렇게 변하는 거야. 그럼 T가 3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T의 3승 빼기 1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라서 바뀌는 지점, 이 빨간색 지점이 하나밖에 없어지는 거겠지. 자, 근데 아직 A가 더 있습니다. 왜 최대값이겠어? 값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친구가 존재하기 때문이 되는 거겠죠. 자, A가 2분의 1이 되면은 즉 여기가 이제 1이 돼서 이렇게 겹치는 거야. 그럼 0, 2분의 1, 1인데 1에서는 중근이 생기는 거니까 2분의 1에서는 이렇게 근 하나 가지시되 1에서는 이렇게 다시 중근이 생겨서 얘도 위치가
변하는, 즉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리 갔다리 바뀌는 지점은 한 군데밖에 없다가 또 성립이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A가 하나 더 있는 게 1일 때는 A가 1일 때는 얘가 이제 1, 얘가 2가 돼서 1에서 중근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0과 1과 2에서 이렇게 근을 가져서 이 친구 역시도 한 번만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거 내가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에 위치의 변화량의 최대값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아마 14번 틀린 애들은 개념 사실 공부 열심히 안 해서 위치의 변화량과 누구만 좀 잘 비교해주면 되냐면은 이 친구랑요 움직인 거리만 잘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vs라고 씁시다. 그래서 두 친구의 차이가 뭐냐면은 결국에 우리가 위치의 변화량이나 움직인 거리나 속도 함수를 적분해줘서 우리가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얘는 우리가 뭐랑 똑같냐면은 넓이랑 똑같아요. 넓이랑. 즉 절대값이 씌워진 형태로 내가 적분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건 정말 여러분 문과여도 저 전부 다 학통인데 우리 문놀이라도 이 정도의 물리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철수가 있어요. 철수가 이제 100m 마라톤을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좀 갑자기 미쳐가지고 역주행을 2m를 해버렸어. 근데 정신 차리고 다시 일단 6m 왔어. 그럼 얘 현재 위치는 4m인 거야. 저 위치의 변화량 플러스 4m가 된 거야. 근데 잠깐만, 움직인 거리는 2m 뒤로 간 것도 일단 움직인 거리에서는 양수로 이렇게 취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총 8m가 되는 거죠. 8m. 근데 이게 무슨 원리야? 우리 적분해줄 때 이렇게 3차 함수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이 친구 그냥 적분해주면 얘는 마이너스지만 넓이를 구하세요. 이 색칠된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거 적분할 때 절대값이어서 플러스로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냥 위치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얘네들 전부 다 그냥 적분이기 때문에 정답은 여기서 나와요. 얘만 얘만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정답이 여기 아래쪽에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거 0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0부터 2까지 적분을 해주는데, 얘는 식이 이제 x 1에서는 중근, 2에서는 하나. 좀 계산할 때 좀 그시기하기는 하지만 이미 8, 9, 10에서도 말했잖아. 이번 6편에서 계산 정말 중요했다라고. 그래서 평소에 계산 좀 많다라고 해서 막 찡찡대면서 나 못해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산 많아지는 게 계산에서도 변별을 하려고 하는 게 요즘 수능에서의 또 하나의 트렌드라고도 또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5번이랑 22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 친구 좀 어렵기도 하고, 근데 사실 15번은 얘는 거의 확통 문제야. 다 확통이잖아 지금. 거의 확통 문제랑 다를 게 없어가지고 자연수고 또 이제 나눠질 때 음수냐 양수냐만 잘 따져주면은 충분히 풀어낼 수가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 문제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쌤이 또 맞아, 여러분들 좀 공지하면은 쌤이 이제 학생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내가 1대1 질문 받아주는 시간을 최대한 나는 이렇게 대면으로 이렇게 좀 개념까지 설명해주면서 해주는 게 너희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라 생각을 해서 한 2, 30분씩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일일이 다 받으면은 한 3, 4시간씩 깨져버려. 내 시간이 갈려서 쌤이 조교 한 명 뽑았어요. 수학 잘하는 사람으로. 그래가지고 그 조교랑 같이 한번 쌤이 이제 평소에 20분, 30분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질문을 할, 어떤 문제든 상관없으니까 질문할 시간 드릴 테니까 이런 15번이나 22번 궁금하면은 그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20번으로 일단 넘어가 볼 건데, 자 20번이 일단 이것도 우리가 아직 수투를 완벽하게 안 했기 때문에 조금은 뭐 좀 아쉽기는 한 게, 이 적분 인테그랄 부호가 있을 때 숫자가 이렇게 하나 있고 위에 변수가 있으면은 얘는 안에 있는 함수가 정말 적분이 뭐야, 한 칸 위로 올라가는 거지. 미분의 반대잖아. 올라간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즉 x의 제곱 더하기 모시기가 적분이 된 거니까 3분의 1의 x의 3승으로 시작한다. 즉 최고차의 개수가 3분의 1인 3차 함수구나라는 거 내가 알아낼 수 있고, 이렇게 박스 쳐놓은 이유가 뭐겠어? 0 넣어주면은 G0이 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G0이가 이러면 안 되죠. 가끔 이제 옛날에 기억나는 게 이렇게 2 곱해져 있으면 2G0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문윤사 고는 사람들 좀 있을 텐데 순간 당했어요. 어쨌든 G0이 0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조건을 읽어보는데 gx가 g4보다 항상 크거나 같고, 또 절대값 gx가 절대값 g3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언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이 그래프 추론 문제가 이제 정말 바로 딸랑딸랑 시간이 오는 게 그거의 수투는 정말 단순해. 식으로 일단 전개를 해보고 대입해보고 인수분해해보려고 해가지고 그게 다항함수밖에 안 다르거든. 다항함수 식차자야.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당연히 바로 관점을 그래프로 넘겨오면 돼가지고 정말 심플한데 이 그래프로 옮겨오는 걸 얼마나 잘하냐가 이제부터 등급을 변별하는 그런 실력 차이가 되는 거겠죠. 자, 우선 첫 번째 gx가 g4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건데 식으로 당연히 이거 뭐 정말 캐낼 수가 없으니까 g가 일단 최고 차이 계수가 3분의 1, 즉 양수인 3차 함수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보시면은 4의 위치를 내가 한번 아무나 찝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G4가 이렇게 4가 있다는 거는 얘가 G4잖아. 이 뜻이 뭐야? 크다, 작다. 선생님 뭐라 말했어요?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근데 얘는 이제 G4보다 GX가 항상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파트들이 있잖아. 아래쪽에 있는. 그래서 내가 G4의 위치를 조정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게 추론하는 과정이라는 거지. 이렇게 추론 한번 해주면은 결국에 이 4가 되는 지점은 어디? 극소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도 뻔한 거지. 그래서 그래프 쪽 문제 사실 뻔해. 맨날 해봤자 극대 극소 뭐 근이 되는 위치들. 자, 두 번째. 절대값이 씌워진 얘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자, 절대값이 씌워진 G에 대하여 또 얘도 똑같아. G3이 최소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거겠지. 그럼 얘는 일단은 그래프에 절대값을 씌워줘야 되니까 내가 뭐도 생각해봐야 돼? X축의 위치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뭐 X축이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깔려 있다라고 한번 해보면은 절대값 씌워진 친구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이 중에서 최소 위치가 3이니까 여기가 3이 되면 돼. 그래서 뭔가 만족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뭐랑 모순이 되냐면 얘가 GX잖아요. G0이 0이 돼야 돼. 즉 근이 하나 더 생겨야 돼. 근데 얘는 애초에 3차함수 이렇게 생기는 근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3.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X축은 좀 더 위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절대값 씌워진 친구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3은 얘는 될 수가 없겠지. 여기가 이미 4잖아. 3은 무조건 여기가 되고 여기가 0의 위치. 이것까지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찾아주면은 너가 3이구나. 너가 0이구나. 그리고 내가 나머지는 모르니까 이렇게 C라고 한번 해보시고 얘가 지금 누구? GX가 되는 거예요. 그럼 GX에 대한 식을 한번 세워보면은 이것도 아마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은 게 우리가 어떤 다항함수를 세울 때 뭐 G2가 0이 된다 혹은 뭐 F2가 0이 된다 뭐 이렇게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다항함수 세울 때 애들이 많이 하는 좀 약간 초보자의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보통 이제 뭐 AX의 3승, 뭐 3차 함수라고 하면은 뭐 AX의 3승, BX의 제곱, CX의 제곱 이렇게 쭉 하는데 보통 근이 많이 주어질 거거든 조건에서. 이렇게 되면은 인수분자로 생각해보면 돼. 즉 G가 0이 되려면은 GX라는 식은 X-2가 어쨌든 하나 들어가 있어야 돼. 뒤에 있는 식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놓고 보면은 이 식 세울 때 이 그림에서 식 세우는 게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왜? GX라는 식은 0이랑 3에서 지금 근을 갖고 있는 거고 최고 차이계도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1로 시작을 하실 거고 X와 X-3 내가 마지막에 보는 X-C를 가지고 있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마지막에 이 C 구하는 거는 얘 4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극소라는 거는 미분이 된 G'4가 0이 된다는 소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C 계산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C 한번 계산해 주시면은 4분의 25가 나와서 C가 끝난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 근데 G를 구했는데요. F는 어떻게 구하죠? 라고 하면은 오 마이 갓. 인테그랄 미분해 주면 오른쪽은 그대로 나오겠죠. 왼쪽은 G'X 나오겠죠. F9가 그냥 G'9라는 거야. 그래서 뭐 해주면 돼? 이거 미분해가지고 9 넣어주면 끝나요. 이것도 나머지 계산이기 때문에 20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1번이 좀 말이 많은 왜 기니디가 여기서 나와? 이런 전형적인 문제인데 일단은 이거 지수 로그 할 때 쌤이 하나 말해줬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문제가 쉬워. 두 개가 만난다니까. 파란색 식이랑 빨간색 식이 방정식이 같다로 놓으면 되는데 쌤이 지수 로그 할 때 뭐 조심하라고 했어? 절대 전개하지 말라고 했지. 응? 그래서 똑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평소에 복습을 잘하면서. 그래서 지금 로그랑 지수는 그때 말했던 게 항상 자기들끼리만 전개가 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로그 2의 x는 뭐 로그 2의 4x다. 뭐 요거까지는 할 수 있잖아. 왜? 같으니까. 뭐 이건 사실 뭐 성립이 안 되는 방정식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있을 때만 전개를 하는 거지.
절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으면 전개하면 안 되니까 얘도 뭐야? 방정식으로는 소호가 안 되지. 그래프로 그려봐야 되는 거겠지. 근데 어쨌든 문제를 좀 읽어보면은 이 주어를 항상 조심하세요. 누가 F래? X 좌표가 FT래. 그래서 이제 뭐 명제 기니 D가 참 거짓이면 뭐 100, 0, 10, 0, 1, 0 이렇게 되는 건데 기읍까지 사실 식으로 갈 수가 있어. 지금 잡아봐. F1이라는 거는 T의 값이 1이라는 소리가 납니다. 즉 위에 있는 방정식이 1 빼기 로그 2의 X가 T가 아니라 X가 돼야 되겠죠. 2의 X 빼기 1이 되는. 근데 여기서 선생님 정리하면 안 된다라고 안 된다라면서요 라고 하는데 이 정도쯤은 찾아줄 수 있지 않나? 1,1이 되는 거겠지. 1을 넣어주면은 여기가 2의 0승 1이 되는 거고 1 빼기 0이니까 1, 1 같아지는 건데 이때 주어를 조심해 줘야 되는 게 F가 누구라고 했어? X 좌표래. 그래서 이 F는 이때 이 F는 누가 되는 거예요? X 좌표 1이 되는 거라서 F1이 1이 된다가 참이 되는 겁니다. 이도 똑같아. 그러니까 기획은 그냥 정말 야 너 주어 목적어 서술어 잘 읽을 수 있니? 잘 해석했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지금 FT 즉 T에 2가 들어가니까 T가 2가 되는 거야. 그럼 위에 있는 이 방정식이 뭐가 되는 거예요? 2 빼기 로그 2의 X가 2의 X 빼기 2가 되는 건데 이것도 조금만 머리 굴려 보시면은 2,1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누구? X 좌표가 F2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맞는 정답이 되는 거니까 100을 내가 얻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근데 니은 디귿은 이거 정말 출제 잘한 것 같습니다. 자, 봐봐요. 여기부터 되게 어려워져요. 자, 증가하면 T의 값이 FT의 값도 증가한다. 뭔 소리지? 자, 근데 여기서 당연히 F의 T에 대한 뭐 그래프가 정해지면은 저희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뭐 미분을 해본다거나 그래프를 그리면서 할 수 있겠는데 FT가 식으로 안 나와.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뭘 볼 수가 있냐면은 이해를 할 때 우리 맨 처음에 식에서 그 T들의 역할이 뭘지를 잘 고민 한번 해보는 거야. 색깔을 초록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왜 이건 이런 소리지 않을까? 자, T가 없다라고 하면은 빼기 로그 2x라는 친구가 있는데 더하기 t가 앞쪽으로 간 건데 이렇게 더하기 t는 뭐야? 위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고 2의 x를 한번 fx라고 한번 해보면은 fx 빼기 t로 이렇게 변한 거죠. 그럼 이게 뭐야? 얘도 오른쪽으로 평행 이동한 뜻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동한다라는 거랑 근데 ft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보면은 만나는 x좌표에 x좌표가 ft잖아. 그럼 만나는 지점에 흐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t가 뭐 예를 들어서 0이라고 한번 해보면은 2의 x승이 이렇게 있으실 거고요. 빼기 로그 2의 x니까 뭐 이렇게 가는 친구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는 여기가 f의 0이 되는 거야. 근데 잠깐만 f 즉 f의 값 즉 x좌표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얘네가 이제 t가 커짐에 따라서 아래쪽에 있는 로그 함수는 위로 왼쪽에 있는 2의 x승 지수함수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건데 만나는 지점도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 내가 로그 함수를 파란색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빨간색으로 내가 이 지수함수를 밑줄 쳐놨으니까 이동을 한다라고 치면은 빨간색 얘가 뭐 이렇게 이동하겠죠. 파란색도 이렇게 쭉 이동해가지고 더 그려지겠죠. 그럼 얘네가 만나는 지점이 누구라고? F라고 F.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쭉 한번 그려주면 이 만나는 이 지점이 새로운 F가 되는 거예요. T가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T의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0보다 커야 되겠지. 이동했으니까. 근데 만나는 지점이 어때? 얘보다 오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증가했네. 자, 좀만 더 확인해볼까? 조금 더 아주 조금 움직인 상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 얘도 이렇게 조금만 움직였어. 이렇게 돼도 만나는 지점이 0보다는 일단 움직였을 때 더 오른쪽 즉 증가한 거구나가 정확하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D음까지도 맞는 거구나. 그래서 110까지 얻어줄 수 있는 거고 이 디귿은 아마 여기서부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정말 출제가 잘 된 건데 주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x의 좌표라고 했지. 자, 봐봐. x의 좌표고 x의 좌표니까 얘도 x의 좌표로 생각해 보면은 아까도 이제 이 크거나 같다, 크다 같다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위치를 알려준다고 했잖아. 그럼 f가 이 x 좌표가 t보다는 항상 오른쪽에 즉 커야 되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으니까 당연히 f에 대한 예를 들어 식이 나오면은 t에 대한 식이 나오면은 뭐 두 개를 비교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래프로 한번 일단 옮겨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일단은 이 빨간색 2의 x 빼기 t를 먼저 한번 그려본다라고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2의 x 빼기 t가 이렇게 한번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기에서 봐봐 f가 x좌표야. 오른쪽 왼쪽에 있는지의 기준점이 얘 t가 되는 거니까 t를 이렇게 한번 내가 위치를 잡아봤어. 그럼 그때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1이 되고 있는 거겠지. 왜? 2의 t 빼기 t는 2의 0승 1이 되는 거니까. 자 봐봐 이제부터 파란색 t 빼기 로그 2의 x 얘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얘는 방금 이제 니은에서 좀 그려봤겠지만 이렇게 그려지는 친구인데 이 빼기 로그 2의 x가 있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이동을 위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번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1번 첫 번째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은 만나는 지점이 f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f의 t보다 더 왼쪽에 작아지는 거야. 즉 위배가 되는 상황이 1번이 되는 거지. 그럼 되려면은 어떻게? 좀 더 많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야. 2번 상황처럼 항상 나와 있어야 되는 거야. 즉 만나는 지점인 FT가 이렇게 있어야 내가 만족이 되는 거겠죠. 근데 그래프 추론을 해낸 거야. 근데 이 관점 찾아내는 거 자체도 사실 되게 어렵지. 근데 여기서 식으로 과연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T와 이 Y좌표를 한번 잘 쳐다보면 이 T일 때 우리 결국 이런 소리지 않을까? T가 이 파란색 지금 t 빼기 로그 2의 t잖아. 로그 x잖아. 이 t가 이 함수에 들어간 친구가 1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1번 상황 위배가 되는 거고 위에 있는 2번 상황이면은 내가 OK가 되는 거니까 즉 t가 방금 식인 t 빼기 로그 2의 x 즉 t 빼기 로그 2의 t가 1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고 요렇게 마지막으로 정리가 되는 게 여기서 파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사실 킬러 문제 숨겨 있다는 거야. 조건에서 막 무언가가 파생이 돼. 아까 도형 문제들도 그렇고. 자, 근데 여기서도 이거 확인해 주는 게 되게 어려워서 쌤이 관점을 좀 두 개를 보여줄 건데 일단 첫 번째는 8번 할 때도 그랬지만 식조작을 해주는 거지. 얘가 두 개가 1차 함수랑 t랑 로그 2t가 있으니까 1 반대쪽으로 넘겨주고 로그 2t 맨 오른쪽으로 넘겨줍시다.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또 식으로 안 되잖아? 그래프로 쳐다보면 우리 이제 이런 소리지 않을까? t는 t가 되나 x가 되나 똑같잖아. 근데 x로 보면은 좀 더 그래프로 보기 쉬운데 t 빼기 1 역시도 그래프인 거야. 얘가 1,0을 지나는 이런 2차 함수일 텐데 로그 2의 t는 이렇게 가는 지수 함수, 로그 함수죠. 근데 이게 뭐야? 얘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얘보다. 근데 우리 위배가 되는 상황이 나와버리지. 로그가 더 크잖아. 그래서 얘는 디귿은 거짓인 거야. 항상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디귿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두 번째 관점으로 보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은 게 이것도 되게 신박한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은 자 이거 그대로 한번 봐볼까. 자 얘는 이제 t 즉 y는 t라는 요 함수와 로그 2의 t라는 요 친구가 있을 텐데 로그 함수가 안 됐어.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얘가 1,0이 되면은 1 또 이렇게 2,1이 되고 2,2가 되는데 이 직선과 로그 함수를 빼준 친구는 간격이 되는 거야. 간격이 이게 1이겠지. 지금 여기도 이렇게 1이겠고. 근데 이 간격이 항상 1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 잡아봐. 얘랑 얘를 그어준 이 친구가 기울기가 1이죠. 그럼 우리 얘가 간격이 정확하게 1인 거야. 근데 지금 누구랑 누구를 빼주는 거야? 원래는 t랑 로그를 빼주는 거야. 즉 파란색 이렇게 돼봐. 1에 미처 안 1이 미처 안 되는 거야. 왜? 더 짧으니까 1보다. 그래서 항상 1보다 이 간격이 크다는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관점으로도 내가 볼 수 있으면은 되게 좋다라는 거. 근데 되게 어렵죠. 근데 어쨌든 문제 자체가 디귿 정말 좋은 발상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공통 맞아 22번도 나중에 질문이 있으면은 쌤 수업에서 직접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확통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통 26번까지는 안 할게요. 너무 쉬워요. 그리고 틀리면은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은 진짜 좀 반성을 해야 되고 확통도 일단은 뭐 미적분이 사실 되게 어려웠거든. 근데 확통은 정말 무난하게 출제가 된 것 같고 사실 조금 이제 29, 30은 약간은 아쉬운 것 같은 게 너무 쉬워. 쌤이 생각했을 때는 뭐 이런 말하면은 이제 틀린 애들은 이게 쉬웠다고 뭐 할 수 있을 텐데 킬러에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쉬운 편이었다. 오히려 28번이 나는 29, 30보다 어렵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순서를 27, 29
30 그리고 28 이렇게 갈게요. 시간이 좀 부족하면은 28은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27번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부 확률에서 앞에가 뭐죠? 전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1대 이런 말이 나와 있으면 조건부 확률인데 자 확률 통계는 결국에 그냥 경우의 수 아직 통계가 안 들어오긴 했지만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부 다 뭐야? 케이스 분류 자유자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의 배수가 되려면은 우리가 이제 이 밑줄 친 이 앞에 있는 친구의 케이스는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지. 4와 홀수로 연합이 되거나 혹은 짝수 두 개로 이렇게 혼합이 되는 조합이 되는 두 가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우리 이제 홀수가 1, 3, 5 있으니까 4, 1, 4, 3, 4, 5인데 순서가 바뀌어도 돼서 여기서 6개가 나오는 거고 짝수는 2, 4, 6, 2, 4, 6 총 3 곱하기 3 9개가 나오는 거라서 전체 같은 경우엔 15가 되는 거고 이런 객관식 풀 때는 이렇게 겹쳐야 되거든. 전체 15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 잘 풀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분자에 들어가는 또 이 1번과 2번을 만족하면서 또 뭐야? A 더하기 B가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경우를 이제부터 천천히 세주면은 얘도 각각의 케이스를 분류했잖아.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4랑 1이 될 때만 그러고 4랑 1이 될 때만 아니라 4랑 1, 4랑 1, 3이 이렇게 매칭이 될 때 7보다 작거나 같다에 만족이 되는 거니까 1번에서는 이 케이스가 끝이 납니다. 자, 2번에서는 짝수 두 개가 더해졌을 때 7보다 작아지려면은 둘둘이 연결이 되거나 둘, 4가 이렇게 연결되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데 얘들도 또 4, 1, 1, 4 얘도 4, 3, 3, 4 총 4개가 되는 건데 아래쪽에 둘, 둘 같은 경우에는 바꿔줘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3개밖에 없어서 정답은 15분의 7이 되는 게 27번 문제가 되시겠습니다. 보통 쉬웠죠? 자, 29번 문제 한번 봐볼 건데 얘도 확통 20분 30 이런 거에서 절대 막 정보량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 쫄 필요가 없는 게 막상 분배만 잘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얘는 일단 좀 구분해줘야 되는 게 검정색은 구분이 없지. 같은 거니까 구분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는데 가족권 보니까 가족권이 그냥 대놓고 좀 방향성을 정해줘. 작은 친구부터 왼쪽에서 오른쪽 배열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일단 이렇게 쭉 나열 한번 해보는 거야.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근데 지금 카드를 배열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요 사이에 검정색 카드들이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나 조건이 붙은 게 흰색 카드 2장 이상 있어야 돼. 검정색 카드 사이에. 또 3의 배수가 적힌 흰색 카드가 1장 이상 놓여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더 특성이 있죠? 누가 더 뚜렷할까? 위에는 그러니까 확률을 통해 이렇게 분배를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줄 때 이제 케이스를 나눠주고 직접해줄 때 어떤 특정한 조건을 먼저 가지고 이제 또 쪼개주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한 친구들을 먼저 잡아주면 좋은 게 얘는 그냥 흰색 카드인데 3의 배수인 흰색 카드. 그래서 아래쪽이 훨씬 더 뚜렷하니까 3의 배수 흰색 카드. 얘가 1장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런 소리지. 검정색이 땅땅 이렇게 되면 안 돼. 왜? 요 사이가 그 3의 배수인 흰색 카드가 하나 없으니까. 즉 이제 또 구역을 한번 나눠주면은 이런 소리가 되는 거야. 다조건까지 내가 만족을 시켜주려면은 요 셋 중에 하나로 가고 요 셋 중에 하나로 가서 요 검정색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으면은 사이에 3의 배수 흰색 카드 하나 있는 거겠지.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누구도 있어요. 우리가 빨간색 케이스, 빨간색 겹치니까 주황색 케이스도 있는 거죠. 요렇게 가운데 3개 중에 하나, 끝에 3개 중에 하나. 또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 되는가? 보라색. 마지막과 맨 처음에 3개 쪽으로 검정색이 하나씩 가는 거. 근데 여기서도 이제 당연히 몰려가는 건 대체인데 아웃이 되는 게 몰려가면은 이웃하는 3장 흰색 카드가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바로 따당 따당 나와버리면 위에처럼 이렇게 나와버리면 흰색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까 이거 자체는 애초에 배제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자 우리가 이제 초록색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우리 이제 검정색 카드가 2개니까 셋 중에 한 자리에 각각 들어가면 되는 거야. 검정색 카드 이렇게 있으면 그럼 얘는 3 곱하기 3이 될 텐데 요렇게까지만 하면은 나조건 파란색 밑줄 친 게 의미가 없어지는데 빼기 하나를 해줘야 되겠죠. 왜? 검정색이 요렇게 들어가 봐. 흰색 카드 2장 이상이 놓여 있다가 깨져버리게 돼서 한 가지 경우는 빼줘야 되는 건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잘 생각해봐. 주황색도 똑같지 않나요? 맞지? 이렇게 가는 건데 얘 하나 빼줘야 되는 거니까 요 케이스는 3 곱하기 3 빼기 하나 즉 8가지 케이스가 2개가 있네 라고 내가 생각을 이어줄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곱하기 2구나. 그래서 1번과 2번에서 나오는 경우에서는 총 몇 개? 16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그래서 29가 30 오히려 28이 더 어려워. 잘만 생각해주면은 뭐 당연히 이게 어렵긴 하지. 이렇게 좀 배열해가지고 이렇게 가자. 이 방향 결정해주는 게 확통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게 되게 어렵기는 하지만 이것도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29, 30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는 생각이 쌤은 좀 개인적으로 드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3번은 이제 여기 세 개 중에 하나, 여기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얘는 뭐 예외가 되는 파란색 예외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이미 이 세 장이 흰색 카드가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3 곱하기 3이 돼서 이렇게 9가 된다. 이 두 개를 총 더해준 25개가 29번의 정답이 되는 거고 정말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라는 걸 이렇게 시사를 해줍니다. 자 마지막 30번 한번 가볼 건데요. 주머니 1, 2, 3, 4 흰색 공 있고 또 주머니에 숫자 4, 5, 6, 7이 있는 검은색 공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 하고 있냐면은 두 개를 꺼내서 다른 색이면은 12.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예시를 한번 생각해보면은 뭐 1을 블랙에서 얻고 뭐 이제 4를 1 흰색에서 이렇게 얻고 그러니까 흰색 공 1 하나와 뭐 6 검정색 공 이렇게 얻으면은 12점을 얻는 거고 같은 색이면은 두 공에 적힌 수의 곱이니까 우리 약간 뭐 검정색 4번을 뽑고 검정색 6번을 뽑으면은 이때는 24점을 얻는구나 이렇게 약간 예시를 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30번이 되게 쉬운 게 뭐 이런 시행을 하면은 보통 수능에서는 뭐 2번, 3번, 4번, 뭐 5번까지 이렇게 시행을 할 텐데 시행을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너무 땡큐야. 근데 얻은 점수가 24점 이하의 짝수인데 확률과 통계에서는 이거는 정말 그냥 약간 그 암묵적인 국룰인 게 여러분들 항상 그대로 가도 되지만 부정을 꼭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부정으로 가는 게 조금은 더 편안한 게 24 이하의 짝수가 너무 많잖아? 맞지? 그럼 내가 이제 검정색의 부정을 한번 생각해보면 얘는 홀수거나 24보다 큰 짝수이면 되는 거야. 짝수가 이제 반대로 이렇게 보면 약간 작다라고 느껴지니까 24보다 큰 짝수가 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쉬운 게, 자 봐봐, 내가 결국에 일단은 시행 한 번을 하는 거니까 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위에다가 이렇게 아래쪽에다 내려주고 전체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8개 공 중에 순서에 상관 동시에 2개 뽑는 거니까 82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부정을 생각해 준 다음에 1 빼기 부정을 해주면 되는 건데 이 홀수가 되는 거 그리고 또 24 이상의 짝수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나눠줄 건데 애초에 다른 색을 뽑아주는 경우는 다 배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정이 더 빠른 거야. 왜? 다른 색 공이면 12점이면은 지금 요 케이스에 안 들어가니까 내가 결국에 1번과 2번 생각해 줄 때 같은 색 뽑힐 때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홀수가 되는 거는 케이스가 너무나도 이렇게 비합적으로 좁아지는 게 흰색 공 3, 1 이렇게 뽑히는 케이스 하나와 또 검정색 공 5와 7이 뽑히는 요거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2를 너무 빨리 써버렸네. 여기서 두 개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24 이상의 짝수인데 또 계속해서 같은 색인데 흰색으로는 아무리 조합을 해봤자 24를 넘어갈 수가 없어서 너무 편해져. 5, 6이 뽑힐 때 얘는 어차피 다 검정색이니까 아래쪽에다 이런 표시 안 할게요. 또 5랑 7이 뽑힐 때 5랑 7은 홀수지 미안해. 6이랑 이렇게 7이 뽑힐 때 그리고 또 4도 한번 고려해 주면은 4, 5, 4, 6 이런 거는 20, 24 24보다는 크지 못하니까 4, 7 이렇게 총 몇 개? 3개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 줘야 되는 게 선생님 근데 4, 7, 7, 4 이거 두 개 나눠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면은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동시에 꺼내는 거니까 순서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최종적인 정답은 1에서 82, 즉 28분의 5가 부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빼주시면은 28분의 23이 돼서 두 개를 더해주면은 51이 정답이 된다가 확통 30번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문항을 제외하고 28번은 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질문이 만약에 15, 22, 28, 혹시라도 뭐 19번이나 뭐 17번 이런 거에서 좀 트러블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개별적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제 확통 한 번만 좀 총평을 한번 해보면은 확통 되게 쉬웠어 솔직히. 근데 하나 여러분들 그거 조심해 줘야 되는 게 미적분은 사실 6구 확통 6구 수능이 다 어렵거든. 근데 확통은 6월 9월과 수능의 격차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6월 9월 좀 잘 봤다라고 해서 나 확통 잘해
라고 생각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수능은 28, 29에서 요 정도로 저차원적인 문제는 안 나와. 시행을 더 많이 한다거나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나올 테니까 확통 너무 안심하지 말고,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내가 생각했을 때는 공통에서 많이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하니까 공통을 좀 잘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육모에서 하나 그래도 뭐좀 되게 사실 스타일이 뭐 말이 많죠. 지금 뭐 사설스러웠다, 뭐 교육청인 줄 알았다,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하나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결국에 변별은 좀 수학에서 날 것 같고, 특히나 문과 사탐한 애들은 수학에서 변별이 날 건데, 공통이 해마다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워지는 공통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여러분 역시도 어렵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문과 애들은 방어 기제가 가끔 심한 애들이 있거든. 수학 어려운 거 당연히 틀릴 거니까 그냥 째껴버려. 14번급, 13번급 나오면은 그냥 째껴버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대학에서 째껴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도 대학에서 걸러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문제 걸러서 공부하지 말고, 기출로만, 그것도 또 하나 있는 것 같은 게, 기출로만 수능을 완성시킨다? 이건 이제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뭐 작년 재작년부터 이거는 정말 명확히 이제 알려진 사실이지만, 엔제 뭐 현우진 쌤 것도 있고 뭐 서바이벌 강대 K 막 이런 것도 이제 쭉 나올 텐데, 절대 기출로만 쉽게 공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사설들 풀어보면서 진짜 깨져보고, 진짜 풀이가 거의 암기를 할 때까지 어려운 문제 나와 있으면은 그 해설을 암기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 정도로 분석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나온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아까는 이제 방금 말했던 대로 진짜 기출에서만 정말 끝내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지금 풀고 있는 뭐 다른 인간 교재나 아니면 뭐 사설 문제집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쌤한테 물어봐도 되고, 또 쌤이 그 용도로 조교쌤 한 명을 뽑았으니까 진짜 카톡방 좀 활발하게 이런 거 좀 질문 시간에 풀어주세요. 문제 미리 보내주면은 더 취합해가지고 해드릴 테니까요. 좀 잘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요일 밤에 6월 묘사 분지 좀 지났는데 해설 들어줘서 고맙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